안녕하세요. 김종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국내외 정치 경제 환경이 불안한 상황인데 동북아 한중일 3국의 경제지표도 그 어느 때보다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미중 무역전쟁과 글로벌 경제 거품으로 금융위기가 발발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여기에 한일 경제전쟁이 새롭게 부각되면서 금융위기 발발 가능성은 더욱더 커진 상황입니다. 한중일 3국 어느 나라가 금융위기가 터져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느 나라가 터지든지 간에 서로 연계관계를 띠고 있기 때문에 도미노식 경제위기가 함께 터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무엇에 투자하기보다는요, 현금 확보를 통하여 투자 수익을 최고로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경제전쟁 3국지입니다. 신3국. 자,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지금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 트럼프예요. 이 트럼프가 어떤 상황, 어떤 판을 짜냐에 따라서 지금 한국, 중국, 일본 이 나라들 중에서 경제 위기가 터지는 나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 한 나라가 끝나지 않아요. 이게 같이 움직일 것이고 전 세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한중일 금융위기 핵심 요소를 보면요, 약간 좀 내용들이 달라요. 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가계부채입니다. 부동산 거품도 있고요. 가계부채가 거의 세계 사실상 최강 수준이에요. 그리고 중국은 기업부채입니다. 기업부채가 사실상 전 세계 거의 최고 수준이고요. 특히 지방정부의 부채도 심각합니다. 이 나라도 역시 부동산 거품, 그리고 미중 한일 경제전쟁에 영향을 받을 거예요. 일본은요, 정부부채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가계부채, 중국은 기업부채, 일본은 정부부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부채 성격이 각각 달라요. 그러면서도 세계 최고 수준. 그런데 일본은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총부채가 세계 1위예요. 압도적 1위입니다. 거의 뭐 자기 나라 GDP의 2배에서 3배 수준의 세계 최고의 부채, 그리고 한일, 미중 경제전쟁으로 인해서 아마 타격을 받을 곳입니다. 자, 한중일 3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보면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있잖아요. 무디스. 자, 한국이 그냥 무디스에서는 가장 나아요. 그리고 중국, 일본 순이고요. 스탠더드 앤 푸어사, 한국이 가장 낮고 중국, 일본. 역시 피치, 한국, 중국, 일본. 전체적으로 투자 적격으로 지금 분류는 하고 있지만 이 투자 적격이 투자 부적격 이렇게 강등되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미국도 최고 투자 등급을 갖고 있었는데, 신용 등급을 갖고 있었는데 바로 그냥 금융위기 터져버리잖아요. 여기 보시면 금융위기의 전조징후는 국가 신용 등급이 한 계단이든 뭐든 하락하면 이게 위험성이 올 거예요. 아마 올해라든가 내년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아까 부채 성격이 각각 다르다고 했는데, 그러면 보자고요. 가계부채 변동. 자, 파란색이 한국, 초록색이 일본, 빨간색이 중국입니다. 이것 100, GDP 대비 100%라는 뜻이고요. 자, 우리나라 보세요. 2017년까지 현재 나와 있는데 거의 여기 보시면 100에 근접해 있어요. 80% 이상입니다.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자, 일본은 조금씩 하락을 해서 대략 한 55에서 60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80이고요. 그리고 중국은 점점 늘어나고 있죠. 대략 한 50% 정도 이렇게 왔다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심각하지만 일본과 중국도 세계 평균치보다 한참 높습니다. 기업부채 볼까요? 이번에는 빨간색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거의 100을 넘어가지고 170 수준이에요. 좀 떨어지는 듯 하다가 다시 또 최근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일본도 상당히 높았는데 최근에 그나마 좀 내려와서 한 100 언저리 수준에 와 있고요. 우리나라도 역시 110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서 100 언저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은 비슷하다. 자, 정부 부채. 이번에는 이제 일본이 앞쪽으로 높겠죠. 여기 지금 100입니다. GDP 대비 100 훨씬 뛰어넘어 가지고 200 대략 한 20포인트까지 치고 올라갔어요. 자, 우리나라와 중국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닌데 45에서 50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주요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죠. 이렇게 167, 그리고 우리나라도 100을 넘어섰어요. GDP 대비. 자, 일본도 100 언저리고요. OECD라든가 미국에 비해서 한참 높다. 아시아 주요국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봤더니 경제 규모가 큰 한중일이 싹쓸입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해요. 403. 우리나라도 보세요. 278이나 돼요. 자, 그리고 중국 244. 중국은 이제 인구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금융위기 직전, 이거 좀 의미 있는 자료예요. 총 부채 비율을 봤더니 일단 미국이 서프라이 모기지론 때 2008년 1분기 때 230.9% 가지고 금융위기가 터진 거예요. 뭐 1000포인트 가야 터지는 거 아닙니다. 지금하고 큰 차이도 안 나요. 그때 가계부채가 지금 여기 회색 제일 높죠. 97.9%. 기업부채 70.7. 우리나라 예전에 1997년 4분기 자 금융위기 터질 때 한번 볼까요? 169.2%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도 금융위기가 터진 거예요. 돈이 없어서. 자, 그때는 기업부채 109.4로 가장 컸고 가계부채 51.1. 그런데 지금 가계부채 압도적이잖아요. 그리고 기업부채도 100 언저리고요. 결코 그때보다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일본 보세요. 자, 태국 보세요. 태국도 금융위기가 터졌던 나라예요. 그렇다면 이 중국 한번 봐보실래요? 자, 중국이 243.7인데 지금 터져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중국은 지금 빚투성이거든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별 경상수지 추이를 한번 볼까요? 지금 2018년 9월부터 4월까지 자 우리나라 겁니다. 이렇게 110억, 48억, 48억 계속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자 올해 4월 달에 마이너스 수익과 경상수지 적자. 이번에 일본 무역수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계속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이게 0이라면 그렇게 큰 생각보다 크게 일본이 흑자를 못 냈어요. 그러니까 성장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제로선상에서도 자 지금 적자 난 지가 꽤 오래되죠. 잠깐 흑자 반등하더니 또다시 최근에 2018년 이후에 또 적자입니다. 중국 경상수지 추이 보시면 2010년만 해도 엄청 높았잖아요. 지금 2018년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냥 이렇게 쭉 내려오듯이 자 2019년은 더 심각하죠?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또 한 번 재개되면 역시 중국도 위험합니다. 한중일 3국의 경제 성장률 추이 한번 볼까요? 먼저 우리나라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나라도 한때는 11포인트 뭐 이렇게 아주 예전에 2000년대는 높았는데 최근 한번 보세요. 2016년 이후 2.9, 3.1, 2.6, 2.7 지금 다시 수정해서 2.2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2019년 현재. 그리고 일본 한번 보실래요? 자, 일본은 2015년 1분기 때 1.5 그리고 마이너스 0.3 일본은요 1을 별로 넘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다 0.5 그러니까 계속 지금 3만 달러에서 허덕거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조금만 힘을 내면 뭐 5년 이내에도 추월 가능합니다. 2018년 1분기 마이너스 그러니까 일본은 0.5에서 마이너스권에서 헤매고 있어요. 중국 한번 볼까요? 중국 GDP 성장률 자, 2010년 기준으로 10.6 어떻습니까? 지금 급강하고 있죠. 2018년 6.6 자, 올해 6.23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3, 4분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두면 6포인트 밑으로 추락할 위험성도 있다. 이처럼 한중일 지금 경제 성장률이 현격하게 지금 추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중국 디폴트 추이 지금 여기 보시면 어마무시하죠. 2018년에 자 1199.6억 위안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감소하는가 싶더니 다시 또 이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디폴트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지방 정부 지방 기업들 위주로. 주요 국가 제조업 경쟁력 지수 한중일의 장점은요. 세계 약 5대 제조업 강국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1위 독일, 1위가 계속 독일이 유지를 하고 있고요. 2위는 일본, 3위 중국, 우리나라도 4위, 5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처럼 제조업 경쟁력 아주 강국인데, 강국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렇기 때문에 돈의 빚이 많고요. 더 자본이 출렁거림이 심합니다. 이제 한중일 코스피 지수를 한번 간단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거 보실래요? 지금 여기 2000 이제 초반, 지금 거의 이번에 떨어져가지고 2000 초반에 지금 맞닿고 있어요. 이렇게 맞닿고 있는데, 얼마 전에 2000이 붕괴됐었잖아요. 몇 년 전에. 이제 2000이 만약 붕괴된다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최근 우리나라, 일본이 함께 지금 동반, 계속 박스권에서 맴돌다가 동반하락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금융위기의 징조이기도 합니다. 일본보다는 우리나라가 조금 더 하락세가 더 깊어요. 왜? 한일 무역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당장은 우리나라가 타격이 더 클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예감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일본 타격도 만만치 않고요. 결국은 나중에 한중일이 함께 추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한번 보세요. 중국도 지금 3000이 무너진 이후로 2000대에서 3000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일본 보실래요? 일본이 상당히 견조했었는데 계속 올라왔잖아요. 우리나라하고 좀 달리 견조했었는데 최근 다시 여기 보시면 조금 하향돼 가지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지를 못합니다. 이건 아베가 판 우물이에요. 아베가 지금 한일 무역전쟁을 지금 일으킨 거잖아요. 장본인이고. 이번에 달러를 한번 볼래요? 여기 달러 보시면 지금 계속 강달러. 얼마 전에 1195 밑에서는 놀고는 있지만 1185, 80에서 계속 지금 놀고 있습니다. 여기가 제가 2100 정도 준다고 그랬잖아요. 2000이 만약 넘어가면요. 이게 심리전이거든요. 2000 넘어가면 그 다음에 2000이 아니라 1200. 1200이 넘어가면 그냥 치고 올라갈 거예요. 여기 1200선인데 자, 그럼 여기도 뚫게 되고 바로 여기에 1300, 1400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이제 환율 코스피 지수랑 그 다음에 한중일 경제 현황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지금 1200이 돌파할 거냐 말 거냐 기로에 서겠죠.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1900대로 무너지면요 1200 돌파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금투자도 한번 볼까요? 지금 금투자가 또 신고가를 찍은 상태에서 여기서 멈칫 하고 있죠. 그런데 자 59,000대, 지금은 5만 약 4,000대인데요. 여기까지는 아마 횡보하다가 치고 올라갈 것 같아요. 금은 직접 사는 게 아니라 그 레버리지나 ETF 있잖아요. 거기서 금투자 상품을 사시면 되는 거예요. 펀드로. 그래서 전망이 밝다. 금하고 달러는 지금 계속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질적으로 금값 뜀박질 하고 있잖아요. 2019년 5월달 계속 여기서 자꾸 좀 지금 현재도 이 상태예요. 지금 수직 상승을 긋고 있습니다. 불안한 원달러 환율. 이제 달러 입장에서 본다면 역시 2019년 2월달에서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1195. 여기서 지금 언저리에서 왔다 지금 횡보하고 있죠. 이거 앞으로도 계속 여기서 횡보하면서 가다서다 할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일정 선이 돌파되면 금융위기의 징조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고요. 금융위기로 만약 돈 번다 하면 8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제 금융위기 전 단계를 여러분들이 주시하세요. 달러 예금, RP 채권, 미국 부동산, 달러 보험, 미국 펀드 ETF, 그 다음에 미국의 지수, 국내 지수 ETF, 인버스가 되겠죠. 금 투자.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하려면요. 현금 보유해야 하고 그래야만 자기에게 대박 기회가 올 수 있다. 돈이 부동산에 묶여있는 한 아무것도 못합니다. 차라리 주식이나 다른 거에 묶여있으면 팔면 되잖아요. 근데 부동산에 묶여있으면 이거 팔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부동산에 자기 자본을 쏟아넣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금융위기 점점 다가온다. 어떤 시나리오 이거 여러분들 유효라고 했잖아요. 지금 박스권 차이, 달러 투자 1100에서 1160. 실질적으로 여기서 투자하니까 1180. 뭐 큰 이익은 아니래도 계속 투자할 만합니다. 그 다음에 금 투자 46,000에서 52,000. 지금 54,000 정도 되는데
다시 이제 조금 상향시켜서 5만 3, 4천에 투자하셔도 돼요. 다만 이제 빚까지 내가면서 무리하게 투자하지는 마세요. 지금은 달러나 금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게 최선이고요. 이제 서서히 가까워진다고 했잖아요. 뭐 2020년에 꼭 금융위기가 터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올 연말이 됐든 2020년이 됐든 뭐 2021년이 됐든 또는 당장 터지든 솔직히 전혀 이상할 게 없다고 경제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위기징조 인버스 ETF. 자, 인버스도요, 만약 위기가 정말로 가시화됐다 그러면 제가 이제 제 방송에서 계속 노래를 부를 거예요. 예, 인버스에 대해서. 아직은 그렇게 노래 부르지 않잖아요. 큰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정도 하고. 그런데 지금 또다시 한 단계 더 올라온 상태거든요. 코스피 지수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고, 지금 원달러 환율은 계속 상단에서 다지기 하고 있고, 인버스 아무튼 곱하기 2짜리,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1850에 1900선도 이제 생각해 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서너 배 수익을 얻고, 그 다음에 위기 바닥 때 코스피 레버리지, 코스피 1000 전후에서 다시 갈아타가지고 12배, 24배까지 수익을 얻은 다음에 이제 위기가 끝나면 그때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져도 돼요. 대략 코스피 지수가 1900 언저리가 되겠죠. 지금은 달러 금 투자, 박수건 투자 시세착을 얻고요. 인버스 ETF, 다우지수 상장해 있는 상해종합지수. 꼭 이게 아니래도요. 뭐 그냥 상해종합지수를 다이렉트로 투자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상해종합지수 인버스 곱하기, 가급적이면 이제 금융위기가 거의 유력했을 때는 무조건 인버스 EX 곱하기로 가세요. 그 다음에 ETF 레버리지, 이번에 상승장에서는요 레버리지로 가셔야지 뭐 그냥 평범한 것으로 왜 갑니까? 그렇죠? 상해종합지수 레버리지는 3까지도 있어요.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선물 인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2가 있죠. 그리고 레버리지도 2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소형 여러 채 갭 투자. 그때는 소형 여러 채를 이제 갭 투자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가격 많이 빠진 소형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회복이 낮은 곳들 임대 사업을 하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박수건 현재는 차익, 자, 현재 이 상황이고요. 이제 이 중간까지 넘어온 상태예요. 세모예요, 세모. 자, 이제 이거 채비해야 돼요. 이거 채비. 준비 안 하면 늦어요. 여기서 준비라는 것은 현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위기 바닥, 그리고 위기 완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부가 될 수 있는 투자 기회가 온다. 한중일 2010년 경제 금융위기, 현금 모아라. 인버스 펀드 달러 금 투자 때가 다가오고 있다. 거품이 가득한 부동산 투자에 열을 올리지 마세요. 현금 확보에 전력을 다 하셔가지고 위기에 투자하시면 아마 수익이 극대화될 겁니다. 여기 한국, 일본, 중국, 자, 서로 지금 아주 경제 전쟁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비록 게임이지만 지금 전쟁 상황이에요. 코스피 지수와 상해 종합지수, 니케이 지수 모두 박수건이 하단에서 등락하다가 곤두박질 칠 수 있습니다. 곤두박질 친다는 것은 금융위기가 터졌다는 뜻이에요. ETF 인버스 펀드 진입 타이밍을 주시해야 하며, 경제 불안 요소가 더 커지면 달러 예금 투자하고 그 다음에 ETF 레버리지 금 투자, 이 포지션도 지금 취하시면 됩니다. 서울 집값은 이미 거품 최고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불안해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솔직히 편안하게 가셔서 이미 다 놓쳤어요. 여기서 10억짜리가 11억 뛰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10억짜리가 12억 뛰어도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 싸움이에요. 뭐 10억이 15억 가고 이러지 않습니다. 자, 불안해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뭐 5억짜리도 많이 가야 6억인데 6억 가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추락하면요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래서 거기서 거기니까 오히려 조금 오르고 폭락 우려가 있으므로 기다리면서,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산, 금융위기가 터지면 부동산, 그리고 인버스 펀드, 달러, 금 투자할 것은 널려 있으니까 기다리면서 일생일대의 최고의 기회를 붙잡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